이탈리아. 유럽 중남부에 위치한 반도 국가로 그리스와 함께 유럽 문명의 기원지이다. 5세기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 국토가 분열되었다가 1861년 사르데냐 왕국에 의해서 통일되었다. 1946년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정이 된 이탈리아는 로마 제국이 남겨놓은 문화유산과 미술, 음악 등이 발달한 문화 강국이다. (1) 개관. 정식 명칭은 이탈리아 공화국이다. 지중해 중앙부, 북서에서 남동으로 약 1200km에 걸쳐 장화 모양을 한 반도와 시칠리아 및 사르데냐 두 섬으로 구성된다. 북쪽은 알프스 산맥을 경계로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와 접하며 동쪽은 아드리아해, 서쪽은 티레니아해에 면한다. 지리적 위치로 인해 과거에는 동양 문물을 서양에 전하면서 성장해 유럽 문화의 르네상스를 이끌었다. 농업, 산업, 서비스업이 고루 발달한 선진국으로 OECD 및 G7의 일원이다. 이탈리아는 15개의 일반 주와 5개의 자치주로 구성되는 행정체제를 가지고 있다. 2. 자연. (1) 지형. 이탈리아는 산지와 구릉이 풍부하며 평야는 전국토의 약 1/5로 협소하다. 가장 큰 평야는 포평원이며 그 밖에 감파니아 평야 등 소규모의 평야가 분산되어 있다. 지형상 알프스, 포평원, 반도부, 도서부의 4개 부분으로 나뉜다. 이탈리아에 속하는 알프스는 서쪽으로 제노바만의 카디보나에서 아드리아해 북쪽의 트리에스테까지 뻗어 있으며 서알프스, 중알프스, 동알프스로 구분된다. 서알프스의 안쪽은 함몰에 의해서 좁은 급사면을 가진 포평원을 둘러싸고 있다. 몽블랑산 부고는 현저한 빙식 지형을 나타내며 산릉은 매우 적다. 몽블랑 산군의 양쪽에는 대생베르나르 고개와 소생베르나르 고개가 있어서 등산철도의 종점인 아우스타로 통한다. 소생베르나르 고개의 남해 남북 방향의 주령은 교통의 큰 장벽이 되는데 그중 몽스니 고개, 프레쥐스 고개, 몽주네브르 고개가 있다. 또 리구리아해에 면하는 리구리아 알프스에는 텐다 고개가 있지만 포평원과 바다의 연결을 거의 단절시키고 있다. 동쪽의 아디제 계곡을 거슬러 올라가면 동알프스의 2개의 중요한 고개인 레션샤이데크 고개와 브레너 고개에 이른다. 알프스의 산록지대에는 마조레, 루가노, 코모, 가르다 등의 호수가 있으며 이들은 빙퇴석에 의해서 막힌 것으로 가장 깊은 곳은 가르다의 346m이다. 동단부의 베네치아 알프스 부근에서는 좁은 계곡의 대규모 애추가 형성되어 있으며 베네치아 평원으로 흘러가는 급류에 의해 많은 양의 토사가 운반되는데 이것은 삼림의 벌채에 의한 암석의 풍화와 상마가 심하기 때문이다. 포강 유역의 포평원은 동서 길이 약 400km, 남북 너비 100에서 200km로 세 방향이 알프스와 아펜니노의 두 산맥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으며 동쪽은 아드리아해에 면한다. 북동쪽은 베네치아 평원에 의해서 슬로베니아 카르스트 지방의 산지에 접한다. 포평원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점차 낮아지며 아드리아해에서 375km 떨어진 토리노는 해발고도 350m이다. 북쪽 산록은 빙하 및 강이 퇴적물에 의해 일반적으로 해발고도 400m에 이르나 남쪽 산록은 40에서 100m에 지나지 않는다. 북쪽 산록의 빙하 퇴적물은 플라이스토세의 알프스 빙하 퇴적물이며 산록의 반원형의 구릉을 이루면서 열을 이루고 있다. 퇴석의 최고 지역은 이브레아 부근의 세라 구릉으로 600m에 달한다. 퇴석대의 배후에는 마조레, 루가노, 코모, 가르다 등의 호수 또는 호유물인 이탄 습지가 있다. 알프스에서 흘러내리는 하천은
퇴적대 남쪽의 새로운 선상지를 퇴적시키기 때문에 포강이 본류는 평야의 남쪽으로 흘러간다. 평야의 북부 알프스에 접하는 지역은 건조한 사력토로 구성되지만 지하 수면이 지표로 나타나 폰단일이라고 하는 용천지대를 이루며 이 지대에서 포강 부근까지의 지역은 비옥한 평야로서 쌀농사 지대를 이룬다. 이곳에는 운하망이 발달하여 농업뿐만 아니라 공업용수 및 하원에도 큰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하천은 일반적으로 급류를 이루며 수량을 조절할 수 있는 호수를 가지고 있는 하천을 제외하면 유로의 변천이 격심하다. 서알프스에서 포강 본류 유로는 27km이지만 평야에서는 400m의 낙차로 562km의 긴 유로를 가지기 때문에 퇴적 작용이 왕성하여 토리노 외에는 대도시가 발달하지 못하였으며 제반 건설에 의하여 극심한 천정천이 되어 하류의 페라라에서는 하수면이 가옥의 지붕 정도의 높이에 이른다. 포평원의 동쪽 산록은 사구와 리도라고 하는 연안주가 있는 습지대로서 베네치아 외에는 도시가 없다. 특히 사구는 간조 때 해조가 덮인 넓은 목장처럼 변하고 전염병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탈리아인은 라구나 몰타라고 부른다. 반도의 주축은 동쪽으로 볼록면 철면을 가진 아펜니노 산맥이지만 그 양쪽의 전면에는 생활권으로서 중요한 구릉성의 넓은 지대를 가지고 있다. 반도부는 북부, 중앙부, 남부로 나뉜다. 반도의 북부는 제노바 북쪽에서 테베레강 본류의 고도가 낮아지는 곳까지 해당된다. 이곳의 아펜니노 산맥은 최고가 약 2000m에 불과하며 제3계의 연암이 많기 때문에 완만한 산 모양을 나타내는 반면에 산사태가 자주 일어난다. 그러나 안쪽의 경사는 급하며 특히 레반테 해안은 험한 절벽을 이룬다. 내측지대의 전면에는 아펜니노와는 별개의 소습곡 산맥을 이룬 아푸아나 알프스가 있으며 이어서 파랑상의 토스카나 고지가 있고 그 연안은 마레마 지방이라고 부르는 소택지대가 분포한다. 반도 중앙부의 남쪽 경계는 나폴리만에서 가르가노산의 북쪽으로 이어진 선으로서 중앙 아펜니노는 일반적으로 험하고 중생대의 석회암이 많기 때문에 도처에 카르스트 지형이 나타나며 후치노후분과 같은 저지가 분포한다. 북쪽에는 다수의 산맥이 나란히 뻗고 그 서쪽에는 폴리뉴 분지와 같은 몇 개의 냄비 모양의 함몰지가 있다. 남쪽에는 개개의 산군으로 이루어졌으며 라퀴라 고지는 그 산군의 하나이다. 또 동쪽에는 아펜니노 최고의 코르노산이 있는 아브루치 산지가 있다. 이 구릉은 주로 은회암과 화산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름다운 화산주도 많아 관광지구이다. 로마 남쪽의 알바노산은 화산으로 외륜산에는 새로운 화구를 가지고 있다. 알바노산의 동쪽에는 저지대가 분포하며 나폴리 부근의 캄파니아 평야에까지 계속된다. 이 평야는 반도부에서 가장 중요한 평야로 대부분 화산성 퇴적물로 이루어져 있지만 북쪽에는 볼트르노 강의 충적지가 있다. 나폴리만 연안에는 베수비오 화산이 있다. 반도 남부의 아펜니노 산맥은 습곡이 적고 여러 개의 산궤로 나누어져서 후에 다시 융계에 의해 결합된 것이 많다. 고도는 일반적으로 낮아 2000m 이상의 산은 없으나 경사는 꽤 급하며 특히 서쪽에서는 해안에서 급하게 고원면까지 높아진다. 극경사를 이루는 사부와 나폴리만의 남부 소렌토 반도는 쥐라기와 백악기의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지괴인 반면에 동부는 제3계의 연암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완만한 지형을 이루었으며 이곳에는 풀투레사 화산이 있다. 칼라브리아, 아펜니노의 동부는 결정지람으로 형성된 산궤이며 또 외측지대에는 가르가노산과 아프리아 경사지궤가 카르스트 지형을 이룬다. 섬 가운데 가장 큰 시칠리아 섬은 지형상 아펜니노 중축과 연결되는 부간산맥과 그 외측지대와 연결되는 제3계 구릉지 에트나산의 3지역으로 나뉜다. 에트나산은 유럽 최고의 화산으로 폭렬구 및 260개가 넘는 기상화산이 있다. 두 번째로 큰 사르데냐 섬은 코르시카 섬과 함께 해저에 침하된 티레니스 육궤로 서알프스 결정지람이 이곳까지 연장되어 있다.
섬은 서쪽으로 편재한 북북서남남동 방향의 칸피다노 지구대에 의해서 이분되어 동쪽의 결정지람의 산지에는 젠나르젠투 산궤가 솟아있다. 티르니아해의 북단에는 지질이 오래된 엘바섬이, 남단에는 화산성의 리파리 제도가 있다. 리파리 제도 안에는 볼카노와 스트롬볼리의 두 개의 화산이 활동 중이다. 이탈리아의 지질은 거의 대부분이 중생대, 신생대의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이전에 형성된 결정지람은 알프스의 고봉을 제외하면 아펜니노 산맥의 내측에 각각의 지궤로서 존재한다. 이탈리아는 지반이 불안정한 나라이기 때문에 지진도 많다. 특히 1908년 메시나 해협의 단층으로 인하여 일어난 메시나 지진은 아주 강렬한 것으로 11만 명의 사상자를 내었다. 그 밖에 융기 침강의 현상도 나타났는데 나폴리만의 포추 올리에서는 로마 건축의 유적을 통해서 육지의 융기가 증명되었다. 기후. 이탈리아 북부의 기후구는 포평원을 중심으로 기온의 교차가 큰 것이 특색이다. 연교차는 일반적으로 23도씨 이상이며 알레산드리아에서는 24도씨 이상이 된다. 겨울철의 평균 기온은 낮아서 빙점 이하로 떨어지며 동결되는 때가 많다. 강렬한 열방사에 의해서 냉각된 공기는 무겁게 되어 낮은 곳으로 집적되기 때문에 포평원의 최저부는 한랭하다. 따라서 이 최저부에서 주위의 산지로 올라가면 기온의 역전 현상이 나타난다. 알프스 산록의 호수지대는 호수의 조절작용과 북풍에 대한 보호 외에 기온의 역전 현상으로 유리한 기후를 나타낸다. 포평원의 여름철은 기온이 높은 편으로 7월의 평균 기온이 24도씨에 달한다. 또 구모 후안의 카를로타의 1월 평균 기온은 3.1도씨로 밀라노의 2.4도씨보다는 높지만 여름에는 반대로 카를로타의 7월 기온이 21.5도씨로 밀라노의 24.6도씨보다 낮다. 연평균 강수량은 600에서 1000mm이며 북부로 갈수록 강수량은 증가한다. 비는 가을에 많으며 계절적으로 비교적 균등하게 분포하여 한발의 피해는 거의 없다. 눈은 겨울에 집중해서 내려 철도 교통에 커다란 방해가 된다. 또 지방풍으로는 알프스 및 아펜니노에서 불어내려오는 편이 있다. 중부의 기후구는 반도부의 중앙 이북의 기후구로 특색은 저지와 고지의 기온차가 현저하다는 것이다. 해안과 평야의 저지에서는 지중해성 기후로 온화하나 같은 저지일지라도 내륙의 피렌체 분지 등은 겨울에 기온이 내려간다. 또 티레니아 해안과 아드리아 해안에서는 지중해성 기후가 지배적이다. 불모의 고지는 강한 열방사로 인해서 기온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며 겨울에는 저지보다 춥고 여름에는 서늘하다. 리구리아 해안은 산맥에 의해서 북풍으로부터 보호받으며 동시에 지중해에 면하기 때문에 겨울은 상당히 온화한 편이다. 따라서 이 해안은 겨울철의 요양지대를 이룬다. 강수량은 여름에 적은 것이 특색이며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이 특색은 더욱 현저하다. 로마는 평균적으로 3년마다 7, 8월에 거의 비가 오지 않는다. 겨울은 우개로 구름 낀 날이 많지만 여름에는 비가 소나기 형태로 갑작스럽게 내렸다가 갠다. 특히 고지는 저지보다 비가 많아 하천의 물은 마르지 않으며 연강수량은 해에 따라 다르다. 남부 기후구는 중부 기후구와 명확하게 구별할 수는 없지만 두 기후구는 로마와 나폴리 사이에서 점이되고 있다. 반도의 해안지대 및 시칠리아 섬에서는 전형적인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며 아열대 기후에 가깝다. 온난다우한 겨울과 고온건조한 여름이 교차하며 여름이 길다. 여름에는 소나기 같은 비가 일시에 내리기 때문에 농작물과 교통에 손해를 자주 끼친다. 또 하상은 말라서 사력의 벌판으로 변하는데 이 현상은 남쪽으로 갈수록 현저하다.
겨울은 구름 낀 날과 비 오는 날이 많으며 기온도 꽤 내려간다. 나폴리에서는 1월 최저 -1도씨가 되어 얼음이 얼게 되며 팔레르모에서는 최저 4도씨이나 로마의 최저 -5도씨에 비하면 높은 편이다. 산지의 기후, 특히 에트나의 고봉에서는 저지와는 달리 기온이 아주 낮으며 특히 겨울에 더욱 낮아 만년설이 덮여 있다. (3) 토양. 이탈리아의 토양은 기후, 지형, 모암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알프스와 포평원, 그리고 판도부가 각각 그 특색을 달리한다. 알프스에서는 흑색의 부식질 토양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토양을 알프스 부식토라 한다. 포평원에는 보편적으로 온대의 수분 토양인 갈색 토가 분포한다. 이것은 수산화철의 함유에 의해서 갈색을 띠지만 적당량의 부식토가 혼합되어 있어 경작에 적합한 토양이다. 판도부의 토양은 적색의 테라로사토가 많은데 이것은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지중해 연안의 공통된 특색이다. (4) 식물. 이탈리아의 식물계는 순지중해성의 올리브 및 파피루스가 지배적이며 중앙 유럽의 낙엽송 및 아열대의 대추야자를 볼 수 있으며 그 밖에 신대륙 원산의 용설란, 선인장과 같이 풍토에 적응된 것도 많다. 식물대는 삼림, 마키아, 초원으로 나눌 수 있다. 삼림은 화렵수가 주가되며 낙엽성의 너도 밤나무, 떡갈나무, 월계수, 올리브 등의 상록 화렵수가 대부분이며 침엽수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마키아는 크기가 1에서 2m 정도인 관목림으로 지중해 지역에 특징적으로 분포한다. 이것은 예로부터 삼림의 남벌 후에 식림된 것으로 상록의 관목과 경엽식물로 이루어졌으며 금잔화 및 네덜란드 딸기 등이 있다. 초원은 개간에 적합하지 않은 건조지에 발달하고 있는 것으로 여름에는 햇볕에 타서 건조가 현저해지기 때문에 봄과 겨울에만 목장으로 이용된다. 3. 주민. (1) 인종. 이탈리아 반도에는 선사시대 이래 잡다한 민족, 종족이 거주하며 이들 민족의 혼교에 의해서 이탈리아인이 형성되었다. 오늘날 이탈리아의 인종 구성은 대략 4개의 주요한 인종형으로 나눌 수 있다. 1. 장두, 장신으로 모바른 블론드, 피부는 밝은색, 푸른 눈동자의 북방 인종형이며 북이탈리아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인도 유럽계, 제족의 인종형에서 유래된다. 2. 단두, 중키, 단신의 작달막한 체격으로 담갈색 또는 밤색의 알프스 인종형이며 북이탈리아의 주민들 사이에서 발견된다. 3. 장두, 단신, 비교적 날씬한 체격, 모바른 파상의 흑색, 검은 눈동자의 지중해 인종형. 이것은 남이탈리아, 시칠리아 섬, 사르데냐 섬에서 많이 볼 수 있으며 그 선주 민족인 리구리족의 인종형을 이어받은 것이다. 4. 중간형으로 중부 이탈리아에 가장 많이 발견되는 중두, 중키, 밤색의 모발을 가지고 있다. (2) 주민 현황. 이탈리아는 유럽 여러 나라 중에서 상당한 인구 증가를 보이는 나라 가운데 하나이다. 인구의 도시 집중도 제2차 세계대전 후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지만 이 시 첨가에 의해서
농업 구조가 부분적으로 개혁되었기 때문에 농업 노동자의 실업이 많아졌다. 이 때문에 농업 노동자들이 밀라노를 비롯하여 북이탈리아 여러 도시로 이동하게 되었다. 주민은 이탈리아인이 대부분이지만 북부에는 독일계, 프랑스계, 슬라브계의 소수민족도 있으며 남부에는 중동에서 아프리카에 걸쳐 분포하는 여러 민족의 피가 혼혈되어 있는 혼혈족도 많다. 높은 인구 증가율은 자연 차원의 빈약, 좁은 국토라고 하는 악조건 때문에 일찍부터 해외 이주, 외국에서의 돈벌이로 눈을 돌리게 했다. 현재 세계 곳곳에 있는 이탈리아 이민의 수는 90만 명이 넘는다. 남북 아메리카에 가장 많이 살고 있고 그 다음이 유럽, 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 아시아 순이다. 언어. 이탈리아 주민의 대부분이 이탈리아어를 사용한다. 이탈리아어는 라틴어에서 유래하는 로만어 또는 네오라틴어라고 하는 언어의 일파이다. 언어의 구분은 크게 나누면 이탈리아 켈트 방언과 이탈리아 방언이다. 이탈리아 켈트 방언은 피에몬테, 롬바르디아, 만토바, 리구리아, 에밀리아 로마냐 등의 방언이 포함되며 이들은 때로 현저한 방언적 차이를 나타내지만 대체로 역사적, 지리적 영역과 대응하는 언어 경계를 가지고 있다. 이탈리아 방언은 베네토 방언, 로마 방언, 남부 방언 외에 풀리아, 오트란토, 칼라브리아, 시칠리아 등의 여러 방언군으로 갈라진다. 그 밖에 프로방스 방언, 카탈로니아, 루마니아어 등을 사용하는 주민이 있지만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종교. 가톨릭의 총본산 바티칸을 안고 있는 이탈리아에서는 국민의 99%가 가톨릭 교도이다. 결혼, 장례식 등은 교회에서 올리는 것이 보통이며 그리스도교는 이탈리아인의 생활, 습관 속에 깊이 파고들어 바티칸과 이탈리아의 정치적, 경제적 면에서 밀접한 관계를 반영하며 가톨릭 교회는 이탈리아 사회에서 물질적, 정신적으로 큰 힘을 가지고 있다. 교회에서 올리는 결혼식은 민법상 유효한 것으로 되어 있고 가톨릭 교회가 이혼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이탈리아 민법도 이혼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1970년 12월 이혼법이 성립되었다. 4. 역사. 로마에서 르네상스까지. BC 7세기경 테베레강 하류에 일어난 로마인은 중부 이탈리아의 에트루스키인과 이탈리 측의 민족을 제압하여 남하하는 켈트인을 격퇴한다. 또 남이탈리아의 그리스 식민 도시도 정복하여 BC 270년경까지 반도의 대부분을 지배하였다. 그 뒤 지중해 지역뿐만 아니라 북쪽과 동쪽으로 그 세력을 확대하여 BC 27년 시작되는 제정의 최성기에는 북쪽은 영국, 남쪽은 사하라, 서쪽은 이베리아 반도, 동쪽은 이란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하였다. 그러나 속주의 경제력, 군사력의 상승에 따라 이탈리아 본토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저하된다.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한 그리스도교의 국교화, 331년 콘스탄티노플 천도, 395년 동로마, 서로마의 분열 등 로마 제국은 분의 경향을 더하다가 476년 게르만 용병 대장 오도아케르에 의해서 서로마 제국은 정치사에서 사라졌다. 게르만계 민족의 침입은 그 뒤에도 계속된다. 6세기 말에는 엘베강 하류 지역에 기원하는 랑고바르드족이 롬바르디아에서 캠파니아에 이르는 지역을 지배하였다. 랑고바르드 세력은 8세기 후반 교황의 요청을 받은 프랑크 세력과의 싸움으로 약화되고 800년 교황에 의하여 샤르마뉴가 신성 로마 황제에 임명되어 카를 대제가 되었다.
이후 이탈리아의 역사는 프랑크 왕국의 후신인 독일, 프랑스의 역사와 밀접하게 얽힌다. 남이탈리아에서는 827년 튀니스의 이슬람 세력이 시칠리아에 상륙하여 비잔틴의 지배에서 시칠리아를 빼앗아 팔레르모를 중심으로 독특한 문화를 열면서 많은 새로운 재배 작물을 이탈리아에 가져다 주었다. 이슬람 교도에 의한 시칠리아 지배는 11세기의 노르만인에 의하여 종지부를 찍었다. 노르만인은 11세기 초부터 순례, 용병 또는 십자군 병사로서 남이탈리아에 와서 왕조를 세웠다. 서유럽풍의 봉건제도, 비잔틴풍의 관료제도, 아랍식 문화가 융화를 이루어 번영하였으며 이것이 절정에 달한 것은 혈연 관계로 시칠리아 왕과 신성 로마 황제를 겸하게 된 호헨슈타우펜가의 프리드리히 2세 시대이다. 그 뒤 남이탈리아는 프랑스 왕주가의 지배를 거친 후 에스파냐의 아라곤가의 지배를 받았다. 이탈리아 반도와 비잔틴의 교역은 10세기 말부터 활발하였으나 십자군을 계기로 더욱 진전하여 베네치아, 피사, 제노바 등의 여러 도시가 번영했다. 아말피, 파리 등의 남이탈리아의 상업도시의 번영은 집권적인 왕조 체제의 강화 때문에 오래 가지는 못하였으나 북이탈리아와 중부 이탈리아에서는 기사계급도 상인 및 토지 소유자들로 이루어진 도시 세력과 결탁하여 코무네라고 하는 제권에서 독립한 자치체를 형성하였다. 12세기 중엽 호헨슈타우펜가의 프리드리히 1세가 롬바르디아 도시 동맹에 패한 것이 이탈리아에서 코문의 번영 시대의 계기가 되었다. 이 시대에는 베네치아, 제노바 등과 함께 피렌체, 밀라노, 루카 등의 내륙 도시도 발전하였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도시 상호 간의 대립, 도시 내부에서 상공업에 종사하는 일반 시민과 대상인이나 토지 소유자로 이루어지는 토지 귀족의 대립이 격화하고 이에 황제와 교황의 대립이 얽혀 13세기의 이탈리아 도시에서는 기벨린파와 겔프파의 대립이란 명목 아래 항쟁이 더욱 격화하였다. 항쟁 상태에 있는 도시의 질서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 유력자에게 시정의 전권을 위임하는 이른바 시뇨리아제가 밀라노를 비롯한 기타 소도시에서 보이기 시작하여 형식적으로는 공화제인 피렌체도 사실상 메디치가의 전제 지배에 들어갔다. 도시의 발전과 동방의 높은 문화와의 접촉에 의한 시야의 확대, 상인의 현세적, 합리적인 의식 등을 기초로 하여 르네상스 문화가 탄생하였다. 그것이 특히 꼽힌 것은 메디치가를 비롯한 지배자의 궁정이나 교황의 보호 아래에서였다. 이탈리아 통일. 이탈리아 반도의 정치 정세는 독일, 프랑스, 에스파냐 등 인접한 강대국의 개입을 초래할 계기를 내포하고 있었는데 16세기에는 외국 세력의 싸움터가 되고 한편 신대륙 발견과 오스만 투르크의 진출, 이에 따르는 상업로의 변화에 의하여 17세기 이후 이탈리아는 경제적으로도 정체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북이탈리아의 사보이 왕국만은 17세기 후반 이후 합스부르크가와 부르봉가의 대립을 이용하여 세력을 확대하고 18세기에는 사르데냐, 리구리아, 피에몬테로부터 롬바르디아의 일부까지도 영유하였다. 나폴레옹은 이탈리아 본토에서 오스트리아, 에스파냐 세력을 추방하여 봉건적 특권의 폐지, 교회 재산의 몰수 등 프랑스 혁명 정신을 이탈리아에 가져다 주는 역할을 다했다. 나폴레옹 몰락 후 구체제가 부활하였으나 각지에서 이번혁명 또는 공화제를 목표로 하는 운동이 일어났으며 1848년 유럽의 혁명운동이 고조되는 가운데 각지에서 무장봉기가 일어났다. 그러나 이들 운동은 오스트리아의 군사력과 교황 원조에 나선 나폴레옹 3세의 무력 간섭에 의하여 좌절되었으며 입헌헌법을 유지한 곳은 사르데냐 왕국뿐이었다. 이후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 치하의 사르데냐 왕국이 이탈리아 통일의 중심이 되었다. 사르데냐 왕국의 수상 카보우르는 국내에서 자유주의적 정책을 실시하여 열강의 대립을 교묘히 이용한 외교에 의하여 롬바르디아를 오스트리아에서 해방시키고 토스카나 왕국, 교황령 등 중부 이탈리아의 병합을 추진하였다. 한편 가리발디는 의용군을 이끌고 시칠리아에 원정하여
두 시칠리아 왕국을 제압했다. 이래하여 당시 아직 오스트리아 영토였던 북동부와 교황이 지배하던 로마를 제외하고 이탈리아의 통일이 대체로 달성되어 1861년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를 국왕으로 하는 이탈리아 왕국이 성립되었다. 수도는 처음에 토리노, 뒤에 피렌체로 옮겨졌다가 1870년 로마 점령에 이어 1871년 로마를 수도로 정했다. 통일 이후 통일 후 20년간 이탈리아는 카보르 이래의 자유무역주의를 취하면서 철도망 건설, 통일적 행정 및 경제 제도의 채용 등을 통해서 통일의 열매를 거두려고 하였다. 자유무역주의와 북부의 제도를 남부에 강요했기 때문에 부르봉 왕조의 식산 정책에 의하여 싹을 본 남부의 근대공업은 쇠퇴하고 다시 전근대적인 토지 제도와 결합된 낮은 생산력 수준의 남부 농업이 화근이 되어 통일된 이탈리아에서 남부는 국내 식민지와 같은 입장을 취하였다. 1880년대 말 이후 남북 이탈리아의 격차와 국내의 대다수 주민의 빈곤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탈리아는 북아프리카에서의 식민지 경영에 나섰으나 그것도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19세기 말의 사회적 혼란 속에서 한편에서는 사회주의 운동이 다른 한편에서는 국가주의적 경향의 운동이 대두하였다. 19세기에서 20세기 초의 후반기에 중공업의 보호 육성과 몇 가지의 자유주의적 정책이 취해져 중화공업이 발달했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 직전의 시기에 총동맹 파업과 폭동이 각지에서 일어났는데 이 혼란에서 회복하지 못한 채 이탈리아는 제1차 세계대전에 휘말려 들어갔다. 연합국 측으로 전승국이 된 이탈리아는 아디제강 상류 지역과 이스트리아 지방을 오스트리아로부터 획득하였으나 제1차 세계대전 후에 불황으로 엄청난 수의 실업자가 속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달마치아의 영토 요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도 겹쳐 국내에서는 온갖 불만이 일어났다. 1920년 이후 밀라노, 토리노 등에서 노동자에 의하여 공장이 점거되고 생산을 관리하게 되자 이에 반감을 가진 소시민과 농민을 배경으로 무솔리니가 이끄는 파시스트 당이 세력을 신장했다. 1929년 전국의 혼란을 틈타 각지의 파시스트에 의한 로마 진군이라는 형식으로 무혈 쿠데타에 성공하여 무솔리니 정권이 탄생하였다. 이에 대하여 좌익 세력은 분열되어 있어 유효한 반격을 하지 못했으며 또 현재의 기독교 민주당의 전신인 인민당은 뒤에 무솔리니에 의해서 비합법화되는데 최초의 무솔리니 정권 탄생 시에는 파시스트 당과의 연립 내각에 참가했다. 1929년 이탈리아에도 밀어닥친 세계공황에 대처하여 무솔리니는 파산에 임박한 중요 산업과 은행의 정부 자본을 투입하는 한편 국내의 독재 체제를 강화하며 동지중해와 북아프리카에 대한 시장 확보 전쟁에 나섰다. 1936년 에티오피아를 병합하고 1937년에는 일본, 독일, 이탈리아 방공협정을 체결하여 1940년 히틀러 독일의 뒤를 이어 영국, 프랑스의 선전을 보고하고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 그러나 동지중해와 아프리카에서의 전국이 유리하게 전개되지 않았다. 국내에서는 파시스트와 주둔 독일군에 대한 레지스탕스 운동이 격화하여 1943년 7월 무솔리니 정권은 붕괴했다. 1943년 9월 바돌리오 정권이 연합군에 항복한 이후에도 북이탈리아로 도피한 무솔리니와 독일군은 연합군에 대한 저항을 계속하였으나 일찍이 파시스트에 의해서 비합법화된 인민당, 사회당, 공산당 등을 주체로 하는 레지스탕스 운동에 의하여 밀라노, 토리노 등 주요 도시는 해방되었다. 1945년 봄 북이탈리아의 독일군, 파시스트군이 항복하였고 스위스로 도주하던 무솔리니는 유격대의 손에 저항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이탈리아의 정치는 레지스탕스 운동을 담당한 기독교 민주당, 공산당, 사회당을 주체로 하여 전개되었다. 1946년 6월의 국민투표와 헌법제정의회의 선거 결과 이탈리아는 왕제를 폐지하고 공화제 채택이 결정되어 기독교 민주당에 대해 가스페리를 수반으로 하는 연립내각이 탄생하였으며 공화국 헌법은 194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5. 정치. 1. 헌법. 이탈리아 반도에는 많은 소국가가 병존하였으나 19세기 초 차례차례 사르데냐 왕국에 병합되어 1861년 이탈리아 왕국으로 통일되었다. 그리고 1848년 3월 4일에 사르데냐 왕국의 헌법은 그 후 100년 동안 이탈리아 왕국의 헌법으로 계승되었다. 전체 84개조 중 24개조 이상이 국왕 및 왕족에 관한 규정이었다. 세습군주로서의 국왕은 집행권의 우두머리이며 입법에 관해서도 법률의 허가권, 독립명령제 정권, 긴급칙령제 정권을 가진다. 입법부로서는 의회가 있으며 원로원은 국왕이 임명하는 의원으로 구성되고 중의원은 공산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법권의 독립은 불완전하며 행정재판제도도 완전하지 못했다. 권리선언적인 규정이 있고 각종 자유권이 보장되어 있으나 가톨릭을 유일한 국교로 인정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입헌주의 체제라고 하나 실제로는 의원제 확립으로 향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말 전쟁에 패한 이탈리아는 새로운 정치체제가 필요, 국민 주권의 원리에 입각한 헌법의회에 의해서 1946년 6월 총선거를 실시하였다. 동시에 행하여진 국민투표는 약 200만 표의 차로 공화제를 결정하였다. 헌법의회는 즉시 헌법 기초에 착수하였으며 1947년 12월 22일에 의결하였다. 이로써 1948년 군주제는 막을 내리고 공화제가 채택되었으며 이것이 현행 헌법이다. 헌법은 제1조의 이탈리아 공화국은 노동의 기초를 두는 민주적 공화국이다라고 정하고 사회국가의 이념에 입각하는 것을 분명히 하였고 많은 사회권을 정하였으며 사유재산권의 사회적 기능을 지적하고 있다. 의회는 이원제를 취하며 정부의 각오는 의회의 신임을 재직의 조건으로 한다. 대통령은 의회 양원의 의원과 각주의 대표자로 이루어진 회의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7년,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행위는 각부 장관의 부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새로운 주를 만들고 지방자치를 강화하였으며 헌법재판소를 세운 것이 주목된다. 국가와 가톨릭 교회는 각각 고유의 영역에서 독립되어 있는데 양자의 관계는 1929년 무솔리니가 교황청과 맺은 라테란 조약에 규정되어 있다. 교회 정치. 이탈리아에서는 중세 이래 교회가 강대한 토지 소유자이고 다른 영주에 필적하거나 또는 그 이상의 큰 정치적, 경제적 힘을 가지고 있었다. 교회가 통일 이탈리아의 정치에 관심을 표시한 것은 19세기 말 사회주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졸리티 내각의 시대이다. 자본주의와 교회 세력에 반대하는 사회주의 운동을 반대하기 위하여 바티칸은 정부, 여당을 지지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 후는